오늘 설명드릴 이제 약수형 논술대학교는 네. 충청권에 있는 이제 세 개의 학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크게 한국기술교육대, 그리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 홍익대 세종 캠퍼스의 자연계열.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세 개의 학교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이제 약수형 논술 대학입니다. 근데 또 되게 아이러니하게 전부 이 충청 지역에 몰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설명을 많이 할 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극과 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제 내신이 5등급 때 학생들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서울도 못 가, 수도권도 어려워. 네.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을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지방을 선택할 때 이제 요즘 학생들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어떻게든 이제 국립대를 가겠다. 그렇죠. 하는 이제 컨셉이 있고, 이제 국립대도 조금 애매하다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분교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지방에 있는 분교라고 하면, 이제 지금 보신 고려대 세종, 홍익대 세종, 그리고 상명대 천안, 뭐, 연세대 미래, 거리상으로 따져보면은, 이 고려대 세종하고 홍익대 세종이라는 이 두 대학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3등급대 학생들은 고려대 세종 캠퍼스를, 그리고 이제 5등급대 학생들은 홍익대 세종 캠퍼스를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 네, 그럼 우선은 수학부터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해요. 원장님, 네.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은 고려대 세종, 그 다음에 홍익대 세종,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있는데, 보통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학생들이 그래도 좀 관심 있는 게 고려, 그 다음에 홍익, 요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요 두 학교를 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고려대 세종은 일단 출제 범위가 완전히 지금과는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요 수원 과목하고 수투 과목만 시험에 나왔다면 고려대 세종은 수학이라고 해서 1학년 때 배우는 내용하고 이제 미적분이라는 이 단원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는 수원 수투 즉 2학년 과정만 충실하게 하고 어느 정도 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제 고려대 세종은 수학 1학년 거 미적분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거 수능이에요. 수능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 약수형 논술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총 몇 문제냐면 8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8문제가 나와서 제가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나왔는데 1번은 수학이라고 해서 1학년 때 배웠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8번에 수학하고 수투까지 나오고 이제 보시면 제가 미적분을 이제 표시해놨어요. 4번, 5번, 6번, 7번.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한 게 이 네 문제를 위해서 그 미적분 양이 많은 걸 공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서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랬는데도 아마도 고려대 세종을 쓰는 친구들은 진짜 약수형 논술만 준비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다른 전형도 좀 준비하는 친구가 아닐까?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홍익대하고 이제 한국기술교육대를 보시면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7문제에서 4문제, 3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국기술교육대는 10문제 중에서 이제 수원이 4문제, 수투가 6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학교 전형에서 EBS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수원 수투만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정규 교육과정을 충실한 학생들은 다 풀 수 있는 문제다 뭐 이런 거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제가 총평을 좀 해볼게요. 간단하게 일단은 문제 연계 교재 같은 경우는 교과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 학교부터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문제도 좀 보여드릴 텐데 별로 의미는 없고 그냥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좀 쉬운 문제를 잘 풀거나 예, 그런 식으로 좀 양분화될 것 같고 공부법 같은 경우는 고려 세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수능 공부해야 됩니다. 한 2등급에서 한 3등급 정도 한 2등급에서 한 3등급 수준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한국기술교육대학은 그냥 기존의 약수형 논술 공부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홍익대 세종이에요.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와 그래도 홍익대면은 네임밸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다. 예, 너무 쉬워요, 솔직히. 그래서 문제 난이도를 보면 고려 세종, 그다음에 한국기술교육, 홍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려 세종은 완전히 그냥 어나더 레벨이고 그 다음부터 홍익 세종은 이것도 어나더 레벨인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아, 네. 네. 그래서
위에 고려 세종은 어려운 걸로, 그 다음에 홍익 세종은 좀 쉬운 걸로, 예, 그렇게 해서 좀 볼 수 있고, 한번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지 현실적으로 아마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1번, 5번을 제가 갖고 와봤어요. 근데 1번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집의 문제를 갖고 왔는데, 이제 개념 원리예요. 개념 원리에서 갖고 왔는데 문제 유형이 굉장히 유사한데 이 모든 수학 책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조금 뭐 필수 유제 같은 것도 있고 레벨 1, 2, 3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이 문제는 진짜 필수 예제 문제입니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어야 되고 너무나 쉬운 문제. 가장 기본이 가장 기본 되는 거. 그냥 단순 계산. 예, 단순 계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수투 내용인데, 이제 센인데, 센도 그냥 센이 아니라, 센보다 한 단계 밑이 라이트 센. 라이트 센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거기서 비슷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형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도 그냥 접근해 볼 수 있다? 뭐, 그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번하고 7번인데, 점수가 조금 배점이 틀리긴 해요. 1번, 2번은 10점이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15점이긴 한데, 그래도 자 얘도 문제 6번 같은 경우는 15점인데 가만히 보시면 개념 원리 또 필수 예제랑 비슷해요. 네, 그리고 15점짜리도 라이트 셀에 있는 문제와 비슷하다라고 이제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홍익대 세종은 기본 개념서 하나랑 그다음에 너무 어렵지 않은 유형서 정도 그 정도 문제만 풀 수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들었고, 반면에 이제 고려대 세종을 보시면 요거는 진짜로 모의고사 4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점 중에서 완전 킬러는 아니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려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를 맞을 수 있는 친구들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와, 이번에 이 새 학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고대하고 이제 홍익대를 중심으로 했는데 너무 극과 극이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익대 세종의 약수령이 자연계열만 네, 반영을 그렇죠. 해요. 네. 인문계열 자체가 아예 논술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는 고려대 세종하고 이제 한국기술교육대 요 두 학교의 이제 국어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고려대 세종부터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전체 문항이 두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국어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윤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융합형 논술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지문의 출처가 이제 EBS 수특이랑 수완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해보면 약수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게 약수령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어떤 연계율이 높냐? 높지 않아요. 그리고 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 특강보다는 교과서 중심의 이제 좀 제시문들이 훨씬 좀 많다? 좀 비중도가 있다? 요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전체적인 연계율을 보면 한 60에서 70%인데 간접 연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이제 개념들을 주로 이제 차용을 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개념만 차용하는 학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369대 뭐 이런 학교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느낌이 좀 비슷해요. 실제적으로 직접 연계를 거의 하지 않고 개념을 갖고 와서 어떻게 보면 논술형 문제를 새롭게 구성을 하는. 문학의 형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더니 1번은 문학, 독서, 윤리가 합쳐져 있어요. 이번 문제는 도표, 독서, 사회 이제 개념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얘기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논술에 가까울 수 있다. 일반 논술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반 논술처럼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크지만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핵심 지문들이 일단은 어디서 본 지문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문 논술이 제시문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쵸. 하지만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 교과서 아니면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다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약수능 논술이 갖고 있는 일종의 룰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갖고 오되 그거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 건지는 각 학교별로 결정해라.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의 방식도 서론, 본론, 결론이나 3단 구성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약술의 제시문과 이제 문장의 답을 만드는 유형은 이제 일종의 인문 논술 같은 스타일. 요것이 이제 약간 결합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번하고 2번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한번 여기는 스페이스바 누르셔서 스킵해갖고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약수령을 기반으로 한 연계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출제 의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단순한 약수령 논술에서 어떤 제시문에서의 뭐 문장을 찾는다거나 빵꾸로 뜨는 걸 찾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인문 논술처럼 어떤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어 약수를 준비하려면은 일반적인 약수령 국어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답변을 만드는 연습을 인문 논술처럼 좀 긴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려대 세종의 지금 보시는 약수령 논술이다. 이제 한국기술교육대는 확실히 그거보다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다만 한국기술교육대는 특징이 뭐냐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의 유형을 참고하는 정도고 실제로는 교과서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어요. 그냥 내신 시험 준비하듯이 하는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항의 숫자가 2개의 제시문에 1개의 제시문에 5문항 혹은 6문항.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2개의 제시문에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각 제시문당 50점 총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참고할 수 있게 1번에서 5번이나 제1 제시문에 있는 이제 유형하고 뭐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냈는지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보시다시피 뭐 빈칸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많이 본 거니까. 뭐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문장 완성형, 뭐 출연, 비판 이런 것들은 기존에 썼던 약수령 문제랑 거의 비슷해요.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5번에 통합 서술형이라고 해서 조금 더 어떤 답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항들이 있긴 합니다. 이 한국기술교육대가 무조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의 제시문을 많이 직접 인용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약수능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수특 수완인데 이거를 공부를 뒤집다 해도 한국기술교육대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생소한 제시문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교과서가 연계돼 있으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한국기술교육대 문제를 보면 난이도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문항의 형식도 약수령이긴 한데, 네, 단답형하고 논술형 혼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배점이 뭐 최소 3점에서 최대 20점에서 배점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배점이 높은 문항 한 2-3문제 맞추잖아? 그러면은 점수를 역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짜잘한 거 아무리 많이 맞춰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진짜 메인이 되는 20점짜리, 최소 10점짜리, 15점짜리 이상의 문제를 누가 더 많이 맞추느냐 관건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 거기에 이제 통합사의 교과서 내용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려대 세종하고 한국기술교육대의 난이도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 스타일들을 보면은 일반적인 약수령 논술하고는 조금 애매한 부분 중 하나가 교과서를 연계를 하는데 교과서가 단순 국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회계열까지 합쳐져 있는 게 일종의 인문논술 제시문 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 진짜 인문논술 제시문 정도는 아니지만 그 느낌이 야 이거 제시문 읽을 때 시간 좀 걸리겠구나. 약간 그게 있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다른 학교들,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기본 베이스라는 이제 약수능 논술 학교들은 제시문을 딱 보자마자 거의 2-3분 안에 따다닥 분석이 된단 말이야. 근데 한국기술교육대도 그렇고요.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딱 봤을 때 단시간에 분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려면 진짜 국어에 대한 이게 좀 감각이 좋아야 돼. 여기는 약간 국어에 대한 그 센스? 요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크게 충청권에 있는 3개의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 드려봤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요 학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정도 집단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고려대 세종을 우리가 갖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거하고 지금 보시는 이 약수령의 이 입결하고 보셨을 때 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갭 차이가 많이 나냐면 레벨이 평범한 일반고에 있는 5등급대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물음표가 많이 붙어. 그러니까 이게 인문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물음표가 많이 붙어. 그러니까 그쵸. 여기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제 둘 중 하나예요. 충청 지역에 보면은 이른바 비평준화. 물론 지금은 거의 다 평준화 바뀌었겠지만 그 전통과 역사 때문에
비평준화라는 어떤 정도 인지도가 있는 학교는 그 정도 되는 애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되는 애들끼리 내신 경쟁에서 밀린 4등급 대, 5등급 대 학생들. 그러니까 현역 기준에 했을 때 광역시 자사고 중에 조금 이름값이 떨어지는 자사고들이 있어요. 그쵸, 아니면 그쵸. 이제 외고 중에. 외고 중에 이게 진짜 외고인가 하는 학교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의 4등급, 5등급 대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려대 세종이라고 하는 이 고려라는 네임밸류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 그 등급대에서.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준비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재수생. 어차피 수능 준비를 하잖아. 그치. 그러면 실제로 진짜 그 전년도에 내가 내신이 4등, 5등급이었으면 이 친구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 갔을 거란 말이야. 거의 대부분이. 아니면 뭐 수능을 받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재수하거나 반수 준비를 하잖아요. 정시가 중심이면 수시 6장을 대부분이 논술위원회가 쓴단 말이야. 애들이. 근데 아주 순수한 수리 논술의 인문 논술을 쓰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집단에서 일단은 한번 찔러보는 게 아닌가. 거기에 고려대 세종은 솔직히 이 입결만 단순하게 가지고 우리가 4등급, 5등급이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게 2합 6이야, 최저가. 그러니까 그 2합 6이라고 하는 허들까지 맞춰야 돼. 그러면 현역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학업 역량이 매우 우수한 지역의 고등학교 4, 5등급대 아니면 전형적인 N수생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일반 현역의 보통의 4, 5등급대에서 만약에 고려 세종의 이 약수능 논술을 뚫었다? 솔직히 안 믿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어디서 그 얘기 들었다. 저희 지역에는 일반 평범한 학교 학생이 이렇게도 붙었다 하면은 잘 안 믿거나 아니면 나라면은 정말 그 학원에 가볼 것 같아. 어떻게 가르쳤지? 진짜 왜냐면 이게 레벨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레벨이 쉽지 어려워요. 않아요. 최소 제가 볼 때 1년 이상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만약 여기를 만약 내신 4, 5등급에 내가 진짜 한번 뚫어야 되겠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는 진짜 내신 버리고 수능 준비하면서 논술 준비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띄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한국기술교육대학 홍익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약수령 같은 경우에 홍익대 세종을 아까 되게 쉽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냐. 여기는 약수령 같은 경우에 내신 등급을 학교에서 오픈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신 등급을 저희가 따져봤을 때 환산 점수가 88.4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얘네는 내신 산출을 하냐면 환산 점수로 했을 때 90점이 5등급입니다. 그리고 환산 점수 85점이 6등급이에요. 내신 산출을 하면. 그러면 88.4잖아. 그러니까 지금 홍익대 세종의 자연계열로 합격하는 애들이 내신 등급대가 5등급 중후반대예요. 그러니까 5하고 6 사이 어디쯤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4에서 5가 아니야. 5에서 6 사이에 있는 애들이 붙어. 그러면은 아까 한 원장님이 얘기한 그 정도의 수학 역량 아니면 수학에 대한 어떤 그 학습량 하고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냐. 실제로 교과 전형 기준에서 4등급 대고요. 종합 전형도 4등급 대예요. 그런데 약수능을 가면 심지어 5등급 중후반에 6등급 대까지 떨어지는 거야. 다만 요거는 하나 있어요. 뭐가 존재하냐면 홍익대 세종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인문 계열은 인문 논술이 없다 보니까 자연계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5등급, 6등급 대 학생들한테는 여기가 약간 빛과 소금 같은 그러니까 그 존재가 되는. 그리고 내가 볼 때 대학이 감안하는 것 같아. 왜냐면 세종 캠퍼스에 있는 자연계 학과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어떤 학업 역량을 갖고 있을 만한 학과들이 별로 없어요. 얘가 어떻게 보면 다 공학계열 학과들 중심이고, 뭐 기계, 뭐 요런과, 이런과, 뭐 게임 관련 학과,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있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요렇게 좀 생각이 들고, 조심스럽지만, 한국기술교육대는 솔직히 좀 생소하신 분들은 되게 생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끔은 이제 서울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하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기술교육대는 말 그대로 기술교육이 이제 근간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과가 공학계열 관련 학과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다만 충청 지역에 있지만 지방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취업률이 매우 높아요. 생각보다 그 지역에서는 애매한 교통대 이런 데 가는 것보다 기술교육대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서울이나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렇죠. 저기까지 가 하지만 그냥 그걸 띄워놓고 경기도에서도 이제 충청 라인과 가까운 지역, 예를 들면 뭐 평택, 뭐 이런 지역들, 그리고 충청 지역, 천안, 뭐 대전, 이 충북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따져본다고 하면은 기술교육대 굉장히 선호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신 등급이 4등급대 학생들 입장에서 일단 기술교육대 국립이거든요. 국립대를 갈 수 있다는 메리트 무시할 수 없죠. 100점 만점으로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논술 점수를 계산합니다. 왜냐면 논술백이에요. 그러니까 기술교육대가 그럼 또 하나 논술백. 그래서 내신 등급은 알 수가 없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따져봤을 때는 아마도 홍익대, 세종 쓰는 친구들이 같이 쓰거나 일단은 착각을 해서 그 문제 유형을 분석 안 하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5등급대 학생들이 쓰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종합전형 기준했을 때 4등급 초반, 중반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한 4등급 중반부터는 종합전형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 매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78.53. 근데 자연계열이 88점이에요. 점수가 꽤 높아요. 수학 진짜 조금은 어느 정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는 것 같다. 뭐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 충청권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내가 한 5등급이야. 근데 지방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난 지방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학교 네임밸류 중요해 라고 했을 때 저는 홍익 적극 추천. 저도 뭐 나쁘지 않다 봅니다. 실제로 진짜. 이제 5등급, 4등급 대에서 홍익대, 세종을 고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약수능 논술 저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6등급 대에서도 접근이 어느 정도는 좀 용이할 수 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인문계열 친구들한테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인문은 아예 없으니까. 네. 하지만 인문계 친구들도 약수령 수학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인문계열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솔직히 아니, 저도 자연계열 5등급, 6등급이나 인문계열 5등급, 6등급이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가능하다. 저라면 교차. 그렇죠. 저라면 교차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만 가로로 딱 세우면 교차 어디 학교야? 가능하다. 그럼 저 홍익이요. 끝난 거거든요. 뭐 가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죠. 서울로 올 수 있는 올 수도 거고. 있고 여러 가지 네. 기회적 네. 요소가 있잖아. 그래서 되게 이제 지방 분교를 가려 하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인원에다가 새롭게 추가되는 애들을 넣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 저희 진짜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그냥 매 월마다 어떻게든 하나씩 오픈해서 월마다 들어오는 인원으로 좀 이제 준비를 해보자. 네. 왜냐면 중간에 껴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저희 인천 지역에 있는 혹시 약수능 논술 관심 있으신 학생들 아니면 학부모님들 저희가 주말반으로 현재 토요일, 일요일반 지금 5월달에 또 개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이제 고민 좀 해보시다가. 네, 네, 저희가 이제 첫째 주가 아무래도 이제 중간고사가 거의 끝나는 기간이고 그때 연휴가 그렇죠. 껴 있어서 저희가 아마 그 둘째 주 주말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은 안 다니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관심이 있고 궁금한 게 많다, 이 학교 어떤지 알고 싶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진짜 이런 거 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지체 없이 연락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설명드릴 거고, 또 이제 수능 최저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회 탐구도 저희가 주말반 개강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 중간고사가 분명히 끝난 시점이 되면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 어떤 친구들은 기말고사까지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솔직히 중간고사 봤을 때 역시나구나, 빨리 내가 살게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상황이 오든 이제 5월이 되면은 아무도 결정들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기말고사까지 봐서 최대한 종합전형 중심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수시에서 최저로 라인을 맞출 거다, 3등급 초반까지는 해볼만 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만약에 3등급 중반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능 최저를 맞춰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차라리 빨리 약수령 논술로 전환을 하면 3등급 뭐 중후반, 특히 4등급 대 학생들, 그리고 5등급 대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한번 유념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나. 한번 참고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직접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 채팅 오픈방 있으니까 채팅 오픈방으로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성실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